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11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소라는 의미의 우부가 되겠습니다. 소라는 의미의 우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의 부수를 갖는 소라는 의미의 우자, 그리고 만무를 뜻하는 물자가 되겠고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두 번째 한자는 바로 우자와 물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금니라는 의미의 아자, 우리가 상아할 때 이 아자죠. 코끼리 어금니를 나타내는 상아, 아이보리를 얘기하는 요 아자는 기초 한자에서는 다루질 않기 때문에 부수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한자로는 우자가 되겠는데요. 소라는 의미의 우자가 되겠습니다. 소는 한국에서는 이제 누렁이라고 해서 노란색 털을 가진 소를 기르게 되고요. 통상 이제 젖소라고 하는 얼룩소가 있고, 또 검은색의 흑우라는 소도 있죠. 이러한 이제 그 소들을 우리가 통상 가축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 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토종소를 얘기합니다. 유구라고 하는 것은 품종은 외국산인데 실제 이제 한국에서 그 길러진 소, 특히 고기용으로, 식육용으로 길러진 소를 유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유라고 하면 소젖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모유 대신에 어린 이들, 특히 이제 신생아를 위한 식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견우라고 하는 것은 음력 7월 7일, 즉 칠석에 관련된 전설에 나오는 인물이죠. 목동이었던 견우 해서 이제 우자가 소우자를 쓰게 되는 거죠. 우황이라고 하는 것은 소쓸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 논란 상태라든지 이런 이제 일들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우황청심환이라는 전통적인 그 한약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우지라고 하면 소기름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비누 제조하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죠. 우사라고 하면 축사라고도 통상 얘기를 하죠. 소를 기르는 집을 얘기합니다. 우두라고 하는 것은 천연두의 백신을 얘기합니다. 우이독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 쥐에 독이 익는다는 뜻이고, 경이 불경이라든지 이런 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한테 불교 경전을 낭독한다라는 의미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대체 통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라고 하는 것은 싸움소를 얘기하는 거죠. 투로 이제 가장 유명한 데가 스페인이지만, 스페인은 사람과 소가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소싸움은 소와 소가 싸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청도라든지 이런 데서 싸우는 소를 우리가 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한자는 물자가 되겠는데요.
만물이라는 의미의 이 물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서를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소우자에다가 말물자 해서 만물을 뜻하는 물자가 되겠습니다. 각종 물건 뭐 이런 뜻의 물자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를 가진 대상을 얘기하는데, 물건은 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능이 있는 대상을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체가 있는, 물리적으로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물체라고 하는데,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형체가 없는 물체도 이제 인정이 되죠.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물체는 형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물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가 정확치 않다 할 때도 물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건하고 아주 다르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체를 가지고 있고 다른 것과 구별이 된다는 점에서는 물체와 차이가 있죠. 물체는 구분이 안 될 때도 물체가 됩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것도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물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물건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물은 천연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사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통상 우리가 심어져 있는 나무를 물건이라고는 하지 않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되는 또는 기본이 되는 물체 또는 성질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대상을 얘기하고요. 또 그 생물학이라는 학문명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생물을 동물이라고 하고, 식물은 생물 중에서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생물을 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물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선물은 광의로는 형체가 없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야 어떻든지 간에 속으로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선물이 아니고 어떤 거래관계로 주는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 중에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빌딩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자는 곤자가 되겠는데요. 곤란스럽다 또는 곤경에 처하다 라고 할 때의 이 곤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곤할 곤, 곤하다 라는 의미의
곤자가 되겠는데요. 큰 입구에 나무 목자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나온 한자들이 단어가 대단히 많은 한자들인데 그 의미 파악을 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하다 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지쳐서 쉬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노곤하다 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고 나른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른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곤고하다 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고 심적으로 특히 아주 고충스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곤란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입장이 아주 난처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어렵다 또는 대처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곤욕은 아주 헤쳐나가기 어렵거나 모욕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곤혹은 어려워서 어찌할 줄 모른다, 당황스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곤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처지, 특히 곤경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경에 처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일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든지 이런 때를 이제 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곤 이거는 이제 가난한 걸 얘기하고요. 곤궁은 가난해서 아주 구차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식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봄철에 식사 후에 피곤하고 나른한 느낌을 받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그리고 참고 부수 하나 그리고 3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10개씩의 한국어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특히 그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